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의 법인세법을 맡게 된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먼저 개정세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는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의 100%가 결손금으로 공제되었는데 일반 법인 같은 경우는 60%였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80%로 상향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본준비금입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 배당했을 때 그것도 일금 불산입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범위를 조정해가지고 내국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인데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기업 형태별로 그리고 지분별로 하다 보니까 이거 외우시는 것도 그죠? 엄청 힘드셨을 텐데 이제 진짜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지분율에 따라서 그죠? 입금 불산입률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죠? 저희는 저번에 법정 기부금이라는 거 있었다가, 그리고 소득의 50% 한도 송금 산입 기부금 너무 길죠. 그래서 이번에 특례 기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셨던데 법정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지정기부금이 그 소득의 10% 한도 송금 산입 기부금 너무 길다고 해서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접대비도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죠? 정말 오랫동안 접대비라는 게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그죠? 잘 인식은 안 되긴 하지만 이제 서서히 이 명칭이 정식 명칭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례 기부금 대상에서요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됐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입했을 때 사유가 그죠? 이게 보시면 기부금 관련해서 입금 산입 그죠? 쓰지 못한 거는 입금 산입하겠다 했을 때 고유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지출한 건 입금 산입 항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자, 그렇고 난 뒤에 그죠? 이번 보험회사 관련돼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보험회사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송금 산입을 관련해서 이제 IFRS 17에서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제외되었다는 거. 요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신설 관련해서 신설된 거다. 어떤 거 관련해서 그죠? 해약 환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송금 산입 신설됐다는 거 보험회사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요. 사업 부분의 적격 물적 분할 관련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는 그죠? 적격 분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현물 출자 관련해서 적격 분할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고 했을 때요. 이게 규정이 불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적 분할 시에도 적격 분할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이제 초과 배당금 2월 공제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 같은 경우에 초과 배당금이 있으면 그걸 2월에서 공제할 수 있더라. 5년간 2월에서 공제된다는 거 신설되었습니다. 이것도 유동화 전문회사 관련이네요. 그랬을 때 요 관련해서 삭제된 부분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죠? 이 인도 기준만 적용되는 것 중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법인세율 인하는 반기는 거죠. 그래서 1%다 다운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 19%, 21%, 24%라고 해서 전보다 1% 다운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연합 의무 면제가 30만 원이었는데요. 50만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중간연합 했을 때 연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죠? 그 관련돼서 의무 면제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관련해서 납세 의무 요건이 합리화됐는데요. 전에는 위탁자가 그러니까 위탁자 납세 의무 대상 신탁입니다. 자, 그죠? 위탁자가 납세 의무가 되는 그죠? 신탁인데 전에는 이거 이제 또 모두 충족해서
또는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충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또는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여러분이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 이행 보고 관련해서요. 공익법인 그죠 합리화됐는데요. 여기 이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공익법인에서 이렇게 해당 사업 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보시는데요. 저기 제목에서 성장 주식이 아니고 상장 주식이라는 거 보시면서 시가 상정 방법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상장 주식을 대량 매입 또는 장외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의 최종 시세를 시세 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랬을 때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법 같은 경우에 그죠? 20% 할증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게 변경된 거다. 시가 상정할 때 할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그죠?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경우 20% 할증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랬을 때 이런 그 할증 제외되는 거는 중소 중견 기업 그죠? 했을 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이제 할증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그죠? 계산서 발행 대상을 신설해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하실 때 그죠? 매입자 발행 계산 세금 계산서 있었고 그랬을 때 매입자 발행 계산서 발행 대상도 신설됐다라고 보십니다. 거의 부가가치세하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죠? 이게 5만 원 이상이더라라고 보시고요. 계산서를 그죠? 발행하지 않았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더라.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서 발행도 매입자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매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해외 매출 채권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간, 그래서 대손 사유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죠? 대수 불능을 확인하는 기간이 추가됐다. 그게 해외 채권 추심 기간도 불능이라고 보면 대손 처리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202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계속 연장될 것 같긴 하죠. 자,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는데요. 자, 중견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아닐 거라는 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특법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이제 29세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34세, 그죠? 34세라는 거까지 15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본다. 자, 해당되는 청년 범위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전히 그죠? 15세에서 29세까지 보는 조항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조항 청년이냐 아니냐 관련해서 보셨을 때 그죠? 34세 이하냐 아니면 그리고 29세 이냐는 건 여러분 여전히 그죠? 확인하고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R&D 비용 세액 공제 관련해서 제외 대상인데요.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떤 그죠? 항목을 우리가 지금 이제 세액공제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출연받은 거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인력 개발에서 범위를 확대시켰는데요. 자, 대학이나 대학원의 계약학과 운영 비용도 포함된더라. 이죠? 인력 개발비로 포함되더라라고 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됐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죠? 강론에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 개의 규정을 그죠? 하나로 고용 관련돼서 하나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통합 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거는 2020 그죠? 3년과 2024년대 그정 여전히 유지가 되고 또는 바로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더라.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이제 기본적인 걸 합치면서 여러분한테 혜택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용증대 세액공제에는 없었던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왔다는 거, 청년의 나이가 그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과 동일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보시고요. 거의 지금 통합 그죠? 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랑 유사하다,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강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이전 관련해서 기업 관련해서 그죠? 세액 감면 확대했더라. 어떻게 낙후가 도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위기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면 더 큰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관련해서요. 송금산이 등대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적용 대상 추가하고 이제 적용 그죠? 기간도 연장했더라라고 보시면서 송금산입 할 수 있는 그죠? 단체를 체육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번에 세법 관련해서는요. 법인세율 인하된 것이 가장 큰 그죠?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조금씩 바뀌면서 특히 조특법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차근차근 강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